근데 이렇게 만난 게 그럼 두 사람이 어쨌거나 뭐 전략적 제휴든 뭐든지 간에 훈풍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뭐가 있었느냐.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이 됐어요. 우리 발족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우리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요. 대통령이랑 소통하는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로 굉장히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죠.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박형준 시장, 홍준표 시장도 여기 들어있고요. 이장우, 최민호, 김두경, 김진태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이동석 의원님. 네.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우리가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걸 본 기억은 없거든요. 부르지 않는 한. 근데 왜 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미묘한 해석을 남기죠. 네. 이게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간섭하겠다.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당의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시도지사의 대다수의 시도지사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대표 체제를 반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이게 시도지사가 진짜 대승적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도지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참석할지가 그게 관심사예요. 사실 이분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쓴소리를 내뱉으면 그날의 언론 보도는 계속해서 당에 삐뚤어진 이런 화합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저는 이 부속실 설치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결국 시도지사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와의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 속한 분들이 사실 한 대표의 선출에 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거에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 큰 안말한 사람들이 전부 당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에 당연히가 부탁했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아니에요. 임영웅.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다 그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정치적인 저는 소식과 철학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몇몇 분들의 이 목소리만 좀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다지 호감이 아닌 듯한 이런 발언들을 앞서서 시도지사에서는 나왔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동석 의원님 하신 얘기가 장현주 변호사님. 네. 만약에 최고위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누가 오느냐도 관건이다. 근데 지금 저기 사실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본 세 분이 시도지사 협의회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스피커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른 여러분들보다 네. 홍준표 시장 한 분만 만약에 참석한다라고 해도 그날 뉴스가 모두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설전으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만큼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들 사실상 방송에서 소개가 다 되었지만
어찌 보면 방송에서 하기 부적합한 그런 용어가 난무할 정도로 되게 심한 수준의 공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최고위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 한 명으로 일당백일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를 견제하는 역할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제가 한동훈 대표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심정은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본인이 물론 전당대회 나선 게 부적절하다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넘어서고 극복을 해서 선출직으로 60%가 넘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얼마나 당대표가 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견제고 날리는 모습들, 흔드는 모습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 출범이 뭐 대표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언뜻 보기에는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협의회 면면을 보면 홍준표 시장도 있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본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리고 다음 당권 주자들의 견제구성의 어떤 그런 출범이라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책위 의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만약에 교체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의총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난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정말 산 넘어 산인 것이고 과연 이 의총 승인까지 필요한 정정식 의장을 교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정식 의장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상호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의총 추인의 산을 넘기도 어렵다. 근데 지금 이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도 또 다른 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동훈 대표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예.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예.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박정아 비서실장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아니, 뭐 우리 별로 달갑진 않아요라는 정도의 선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에 나 오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당규를 좀 보겠습니다. 최고위 규정이 있어요. 여기 제6조 출석 및 발언 요 부분인 건데 최고위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을 시켜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최고위는 필요시 국민정책위원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 사항을 보면 윤병호 위원님 이거는 출석시켜예요. 1번도 출석시켜, 2번도 출석시켜. 우리가 최고위가 뭘 듣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을 아는 사람을 나오세요, 얘기해 보세요라는 취지인 건데 시도지사가 출석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저도 그 대목이 가장 궁금했어요.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어디에 이런 관련 규정이 있을까? 근데 지금 딱 그 궁금증을 보여주셨는데 저 주체는 최고위원회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그 조직이 임의로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 협의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최고위원회의 참석할래? 참석하겠다. 예. 또는 그와 유사한 뭐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총선에 패배한 사람이 뭐 왜 나왔느냐 기본적인 시비를 걸었는데 그건 선거 국면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의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권자의 63%가 지금 지지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왈가왈부를 계속하는 건 게임 끝났는데 이제 사후 딴지 걸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우리도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올려서 가겠다.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인 정점식이라는 전 지도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계속 버티고 앉아서 내가 한동훈에 대한 견제구 역할을 하겠다. 이러는 모습들이 과연 좋게 보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전당대회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 뽑았잖아요. 그런데도 뒤에서 자꾸 다리 걸고 딴지 걸고 뭐 이런 듯한 모양으로 간다면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김옥균처럼 며칠 만에 놔뒀다가 끌어내리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뭐 당 내부의 파워 게임, 정치 세력 간의 다툼 뭐 이런 걸로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은 재미있죠. 그러나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전체가 지난 총선에 매를 한 번 맞았잖아요. 그럼 그 매를 맞고 반성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반성하는 모습의 연장선에서 이런 것들도 좀 대승적으로 보고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집권 여당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불필요한 입장 정리를 시도지사 협의회가 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뭐 면담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지방행정과 국정의 소통이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입장을 정리했느냐? 세상사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 이게 이치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 미묘한 시기에 여기에 잘 함의를 보셔야 돼요.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필요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의결해야 돼요. 근데 9명이잖아요. 네. 지금 4대 4였는데 4대 4인데 지금 구조가 그죠. 정점식 의장이 유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친윤이냐 친한이냐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시 의결을 해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한동훈 포이론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서 이런 의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이 시기에 불필요하게 이게 내부 갈등을 자극하냐는 거죠. 갈등은 속성상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열을 시키지만 반면에 결집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갈등을 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 시기에 꺼내놓느냐는 거죠. 저는 매우 이거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교체할 수 있는 동력도 갖게 되고 명분도 얻게 돼요. 저는 이 당의 원로들 혹은 굉장히 책임 있는 분들의 행보로서 저는 마뜩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게 뭐 그 실제 의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건 어쨌거나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약간 산 넘어 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산 넘어 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산 넘어 산을 또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를 굉장히 많은 눈들이 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